안녕하세요. 그동안 뭐 각종 모반, 무슨 또 살인, 흉악한 얘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좀 먹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구황식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구황이라는 건 뭐냐? 구한다. 황이라는 게 이제 거칠 황자죠.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흉년을 구하는 식품이다. 이제 그런 거죠. 조선시대도 전기와 후기가 구황식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뭐 솔잎이라든가 소나무 껍질이라거나 느릅나무 껍질이라거나 도토리, 칡뿌리, 쑥 이런 것들 산에서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건 죄다 가져다가 이제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먹는 방법은 대개 솔잎을 쪄서 말린 다음에 그걸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뭐 콩가루나 느릅나무 즙 이런 데 섞어서 죽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콩가루나 느릅나무즙, 특히 콩가루 같은 걸 굳이 섞은 이유는 콩가루라도 있으면 흉년을 면하지 않겠습니까? 굶주림을. 근데 이제 콩가루를 이제 약간 타는 거죠. 약간 타는 이유는 변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그런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솔잎만 먹으면 그것이 이제 그 변비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거의 안 씁니다만은 옛날 어른들 하는 얘기 중에 가난하다는 것을 아주 속되게 표현할 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춘궁기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솔잎 같은 것들을 먹고서 콩가루도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똥구멍이 막힌 변비가 생긴 아마 이런 일들이 잦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까지 이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살다가 조선 후기가 오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제 그 유럽의 이제 해상 활동의 증대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그들이 진출하게 되고 그 여파로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이제 조선까지 새로운 식물들이 전래가 되는데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중국하고 일본의 새로운 식물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조선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때 왔던 새로운 식물들이 고구마, 감자, 옥수수, 토마토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도 고구마나 감자는 재배하기도 간편하고 가뭄에도 잘 견뎌서 아주 널리 재배가 된 그러한 식품이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제 먼저 고구마 같은 경우는 18세기 중엽쯤에 그 당시 이제 일본과 외교 사절로 우리가 갔던 사신이 파견했던 사신이 통신사가 있었죠. 서로 이제 신뢰를 통한다 그런 의미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생긴 그런 이제 외교 사절이었죠. 18세기 중엽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돌아오던 조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조엄이 대마도에서 이 고구마를 보고 가져다가 대마도와 그래도 좀 지역적으로 가까운 경상도에서 먼저 심어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에도 강하고 먹을만하고 하니까 이제 19세기 한 5, 60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외국에서 식물이 오면 이걸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싶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과 유사한 것에 새로운 특징 같은 걸 붙여서 아니면 이제 유래된 지역을 붙여서 그렇게 되게 이름을 짓는데요. 이 경우는 고구마가 여러분 요즘에는 뭐 잘 사실은 거의 잘 먹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마 있죠. 참마라고 하는 마와 고구마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마와 비슷한데 마는 사실 식용으로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마보다 훨씬 달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달감자에 이제 그 참마 저자를 써서 감저라고 불렀습니다. 감저.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감자로 불려요. 나중에는 고구마가 이제 감자로 불리는데, 그런데 이 대마도에서, 이것을 가져왔던 대마도에서는 한자로 효행저라고 썼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 일본어, 그 당시 대마도에서 불렀던 발음이 고꼬이모였다고 합니다. 고꼬이모. 그래서 이제 조엄도 이거를 자기가 그 기록에 고귀위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귀위마. 이제 고꼬이모를 음으로 음차한 거죠. 그 당시 뭐 일학가나 같은 것들을 쓸 수는 없었으니까 고귀위마, 고꼬이모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구마를 고구마라고 부르게 된 것이 고꼬이모라고 불렀던 것에서 고구마로 변했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안은 감저로 많이 썼어요. 조선 후기의 책을 보면 감저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저에서 감자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고구마가 된 거죠. 자, 그럼 감자는 어떻게 됐느냐? 감자는 역시 한 16세기 후반에 남미에서 이게 유럽으로 먼저 건너갑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먼저 전래가 돼서 이게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되니까 유럽 전역에 퍼져요. 뭐 이제 흑사병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뒤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먹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빈민들이나 먹는 빈민의 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에 전래된 것은 고구마보다는 한 반세기에서 한 세기 가까이 늦습니다. 그래서 19세기경에 조선에 전래가 돼요. 이것도 역시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감자 고구마가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좀 다르지만 모양은 좀 다른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말을 뜻하는 글자가 아까 참마 저자도 있지만 참마 서자도 있어요. 서. 그래서 마는 만데 꼭 말방울처럼 생겼다 해서 마령서, 말마자에 방울령자를 써서 말에 닿는 방울. 감자는 동글동글한 게 이제 꼭 말방울 비슷하죠. 크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붙어서는 마령서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또 이 감자가 고구마랑 뭐 비슷한 때 약간 늦게 들어왔지만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감자는 이제 특히 고구마는 남쪽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북쪽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북감저라고 불려요. 북쪽에서 온 감자다. 북쪽에서 온 감자다 해서 북감자.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는 이제 마령서, 전래된 지역을 가지고 이제 북감저 이렇게 불립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처음에는 병용이 되다가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우세한 쪽으로 이렇게 이름이 고정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이 감자는 뭐 추위에도 잘 견디고 가뭄, 홍수에 다 잘 견디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래된 지 얼마 안 돼서 고구마를 오히려 능가해서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가 잘 안 되는 북부지방, 함경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구마가, 원래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고꼬이모 뭐 그러면서 고구마 해서 고구마가 됐다고 했잖아요. 원래 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고구마가 이제 감자라는 이름을 안 쓰게 되니까 감자를 굳이 북감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자는 고구마인 감저를 대신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북감자라고 불렸던 건데, 고구마가 이제 감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고구마가 되니까 감자는 북감자 부르다가 북자가 탈락합니다. 원래 이제 언어는 약간 편의성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감자는 이제 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였던 고구마는 고구마가 되고 북감자였던 감자는 감자가 되는, 이러한 이제 어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그렇게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 구황식품 감자와 고구마가 전래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명칭이 변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